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이고요. 월요일 아침 저녁 방송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성주님, 해피정님, 대제비제이님, 루시님, 땡큐님, 네, 그리고 류동진님, 흐르미님, 김수희님, 수빈이 아버지님, 엠지님, 5년 동안 본진하려고 주식하냐 인간아님, 네, 밤하늘 빛과강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형준님, 인사드렸고, 정주행님, 양영숙님, 안동부자님, 원태훈님, 찐빵님 어서오세요. 끝내주는 인생님, 방준현님, 희망동네부자님, 긍정의 임님, 얼음골님, 미소돔님, 단풍이님, 시베리안 호세님, 멋있게 벌고 가볍게 살자님, 그리고 문영민님, 가치나님, 성투사 수제자님, 파송송 양봉탕님, 데이지님, 도채호님, 어서오세요. 상상 이상으로님, 반갑습니다. 찬찬찬이님, 김미라님, 단풍이님, 반갑습니다. 주식부자 회화달님, 김명준님, 한송이님, 어서오세요. 쿨쿨쿨님, 반갑습니다. 어, 답답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엿 같은 시장이에요. 네, 욕도 막 하고 해야 돼. 땡큐님은, LA에, 로스앤젤레스 LA 맞죠? 네, LA 계셔서, 한글 채팅이 안 되시는 거였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네, 답변을 드릴게요. 리드비나님 어서 오시고요. 이순진님, 네. 김진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3전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금은 3전이 물론 올라야지 장이 올라가는 상황이겠습니다만, 3전에 매달릴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매우 지랄 맞아요. 자, 지금 S&P 500 말고요. S&P에서 S&P라는 기업이 있죠. 네. S&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신용평가사인데, 얘네가 우리 한국 증시가 내년에 어렵다. 네. 내년에 어렵다. 나폴레옹 힐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인데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을 뭐 어떤 걸 낮췄냐. 어떤 것들이 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2차전지. 네. 그리고, 철강. 그 다음에 석유화학입니다. 근데 자동차 쪽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는 신용등급을 올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HBM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전차 군단에 대한 떡밥을 깔기 시작했죠. 네. 전차. 사실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없어요. 여러 개가 필요 없고, 이렇게 장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는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장이 묶어진 상태에서는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걔네들이 아무리 움직이고, 아무리 급등을 하고, 아무리 지랄을 해도 장이 오르지 않습니다. 시장이 오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투자에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특정한 종목이나 특정한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 단타의 장세가 되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개념 자체가 일그러지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게 일그러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본시장이 붕괴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예요. 기업 가치를 분석해, 실적을 분석해, 전망을 분석해. 그다음에 뭐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그 전망을 세워서 계획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없잖아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 매도가 계속 나와. 그러면은 주가는 계획과 다르게 계속 움직여요. 계속 하방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끝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분명히 이탈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은 이거야. 더 하락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해드렸죠. 이게 우리가 장이 한참 잘 올라갈 때 그 얘기했던 거예요. 네. 이때 제가 뭐라 그랬죠? 떨어지면 더 산다. 네. 기억나시죠? 떨어지면 더 산다예요. 근데 떨어졌어. 근데 더 산다는 사람이 없어. 떨어졌는데 더 산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때는 정말 신기한 게 주가가 조금만이라도 조정을 받아주세요. 내가 꼭 사겠습니다. 라는 생각했거든. 2,800에서도 매수자가 있었고 2,750에 매수자가 있었어. 근데 가격이 더 싸지니까 매수자가 사라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요즘에 좀 추워지는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모피코트야.
백화점에서 100만 원 했어.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요즘 100만 원짜리 없죠? 한 300만 원짜리 한다 하자. 진도 모피. 한 300만 원짜리 모피 코트가 있어요. 진도 모피는 더 비싼가? 네. 아무튼 네, 300만 원짜리 진도 모피야. 모피 코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지나다니면서 아우 저 코트 정말 사고 싶다, 입고 싶다. 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진도 모피가 아닌가? 옛날엔 모피 코트 하면 다 진도 모피 아니었어요? 나는 모피 코트를 그거밖에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코트 정말 갖고 싶다. 어? 사고 싶다. 근데 300만 원 너무 비싸다. 아, 100만 원만 깎아주고 200만 원만 해도 사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모피 코트가 갑자기 50만 원이 된 거야. 50만 원이. 그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사. 에? 월날이요? 아니, 이 모피 코트가 3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아니 200만 원만 돼도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났는데 50만 원이 돼도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자본시장의 원리겠지만 진도 모피를 대신하는 새로운 모피들이 등장한 거야. 네? 새로운 모피들이 등장한 거지. 옛날엔 진도 모피밖에 없어서 이게 300만 원 해도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냥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중국산, 뭐 어디 베트남산, 어디산 해가지고 갑자기 가짜 진도, 아니 가짜 진도, 가짜 모피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이런 게 등장한 거야. 그 가격을 얘네들 후려쳐요. 뭐 50만 원에 팔고 30만 원에 팔고 막 그래.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눈물의 땡처리 해야 되겠지.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50만 원이 된 경우가 있어. 가격이 50만 원이 됐지만 다른 데도 여전히 지금 시장의 잠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꼭 진도 목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충분히 가성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간 상태야. 그러면 여기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죠. 자, 근데 이거는 상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네 진도 입장에서는 모피가 안 팔리면 물론 진도라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네. 모피가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고로 남죠. 재고로 남아서 결국엔 실적 악화와 기업 경영이 부실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을 낮춰서 이 경쟁 상대에 있는 이 회사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근데 주식은 이거랑 관계가 없죠. 주식은 이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치적인 부분들이 30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은 뭐가 있느냐? 대체제가 있다는 얘기죠. 대체제. 미국 시장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대체제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등장을 하게 되니까 얘네 쪽으로 가격을 일단 자금을 이동해요. 왜냐면 수익률 측면에서 얘네들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얘네가 만약에 이 거래소가 진도모피라 생각한다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쪽에서 탈출하게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만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 비용이 바로 외국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요 통닭집을 하나 세운 거야. 오늘 통닭이론 노래 나갔죠? 네. 통닭이론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닭을 한 100마리 튀겨놨는데 50마리밖에 안 팔린 거야. 50마리가 재고로 남았어. 근데 영업 끝날 시간은 다가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 팔 수는 없어. 근데 50마리가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님 그거 늙는 거야. 늙는 거예요. 네. 표준어점이 많아지면서 네. 늙으셨네요, 이제. 인정하기 쉽지만 네, 나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늙게 되시는 거죠. 저도 이제 내년에는 나이를 조금 네. 아니, 내년엔 다시 31살 정도로 좀 줄일까 봐. 33, 33살은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20대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시장도 그때 우리가 27살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지금도 27살처럼 보이지만 27살로 됐을 때 시장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이를 올리면서 올해 장이
아니야, 올해 장 나쁘지 않았어. 그죠? 네, 나쁘지 않았어. 지금 수익률을 까먹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를 보면은 주가도 떨어지는 상태지만, 네. 31살로 갈까? 10 대는 솔직히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내복도 입은, 네, 지금 딱 보면은 한 27 정도 보이시죠? 그게 원래 맞아요. 그 보이는 나이가 그 실제 나이가 맞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에 생각합시다. 네. 아무튼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50 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땡 처리를 해야 되죠. 땡 처리. 땡 처리. 41살 되면은 양심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41살도 양심은 없다. 41살도 양심은 없는데, 네, 아니지. 네, 양심이 있지. 뭔 소리야, 지금. 41살이면 양심이, 네, 너무 넘쳐나는 거죠. 네. 나이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네. 41살도 사실은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좀 더 괜찮아 보이 진짜로. 근데 33살로 믿고 27살로 믿고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지. 네. 음. 아무튼 땡 처리를 해야 됩니다. 땡 처리. 왜냐면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안 그러면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폐기 처분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이 50마리에 대한 원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폐기 처분하는데 또 돈이 들겠죠. 물론 몇 마리는 자기가 가져가서 먹겠지만, 네. 그죠?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단 원가만이라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라도. 그러니까 내가 마진 붙인 거를 빼 가지고 팔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원에 팔아 먹었던 거였다면 원가가 50이고 이 마진이 50이었다. 그러면 50만 원 포기하고 눈물의 땡처리 5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지. 응? 여성분들한테 진짜 그 뭐라 그럴까? 딱 정말 귀가 솔깃할 만한 피부 관리 비법을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시장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아마 솔깃 같은 얘기일 거예요. 자, 저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세수를 하면 안 돼. 제가 예전에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실제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성주사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피부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해 줬습니다. 안 씻는데요. 안 씻는데요. 왜냐면 여러분들 씻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 피부를 이렇게 막 그 닦아내잖아요. 그러면서 피부에 있는 이 보호막층이 벗겨져요. 벗겨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를 씻고 나서 그냥 뭐 정 땡긴다 그러면요. 로션이나 이런 것만 조금 발라. 스킨 로션만. 기초만 살짝 발라. 그리고 그냥 있으면은요.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해지면서 기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먼지니 나발이니 그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싹 그냥, 네, 달라붙어서 이거를 절대 저거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전에 미지근 물로 그냥 세수만 해주면 끝이야. 네. 방송할 때만 하니까 한 4일 만에 한 번씩 세수하시면 됩니다. 4일 만에 한 번씩. 월요일, 목요일. 월, 화, 수, 목. 4일이죠. 목, 금, 토, 일, 월. 여기는 5일이네. 네. 하나는 4일, 하나는 5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셔야 돼요.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씻으면 그 화학 물질이 아니, 이거 근거가 있는 거라니까? 이거 피부에 그 보호막층을 갉아내기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물론 깨끗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 피부에는 안 좋습니다. 기름으로 닦든가, 그럼.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화장품 주식은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씻을 거니까요. 자, 어쨌든,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땡처리를 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 이걸 한번 비교해보자요. 적용을 해봐요.
자, 지금 코인이란 시장이 있고 외계인낸다. 그 미국이라는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네 부분이 있어. 대체품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코인도 아세요? 코인도 한국 거래소 이용 안 하고 지금 외국으로 넘어간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금도 내야 되고 짜증난다 해가지고 외국 거래소 이용하는데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지금 아주 노났잖아요. 지금 코인으로 사람들 막 러시 해가지고 노났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한 달 사이에 20조 원이 날라간 이동했다면서 네. 은행에서 지금 돈이 20조 원 나갔대요. 20조 원이 빠져가지고 이동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코인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 무지막지한 거죠. 은행 지금 금리 인하되기 때문에 예금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은행 돈 빼가지고 코인 넘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장보다도 어디로 넘어가고 있느냐?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코인으로 더 많이 가고 있어. 이것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더 빠른 거. 그죠? 주식보다 코인이 변동성이 더 크잖아요. 그 다음에 24시간 거래잖아요. 미국도 물론 시간의 거래가 있긴 합니다만, 네, 24시간 거래이기 때문에 코인은 아주 다이나믹하죠. 그럼 빨리 벌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계좌를 보면서 수익 인증을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는 이 주식 시장에 지금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뭐가 되고 있어요? 비용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인 투자 안 합니다. 코인 투자, 미국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내 주식만, 네. 그 중에서도 ST7에만 많이 들어가 있죠. 코인 투자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비싸면 계좌를 터. 요즘에는 옛날에는 비싸면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를 때, 그럴 때는 비싸면 계좌를 틀 때, 신분증 사진이랑 찍어가지고 담당자한테 보내면은 24시간 후에 승인되고 막 그랬어. 그래서 계좌가 만들어지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비트코인이 얼마였냐? 그 당시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죠?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삥뿡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재벌집 막내 삥뿡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삥뿡뿡삥삥뿡 뿡삥 공습경보 삥뿡이 왔어요. 비읍. 이런 걸로 쓰지 마. 그때 코인 했지. 리플 200원. 그때 제가 기억하는 가격이 리플 200원이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가지를 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다 팔았죠. 그때가 몇 년도죠? 2010, 2010년은 넘었고요. 2010, 13? 2013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코인 개수도 많고 했었지.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2017년도에 코인 고점 찍고 쫙, 네. 빠지기 전에 다 정리를 했었죠. 뭐 어쨌든, 네. 그런 건데, 아무튼, 네. 지금은 이제 거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빗썸에다 계좌 터가지고, 빗썸이든 어디든 괜찮아요. 업비트든 뭐 많잖아요. 거래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네, 그냥 거래하면 돼요. 돈 넣고 거래하면 되면 똑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맞아요. 화장실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봐야 되고 막 이런다고 하대. 네. 왜냐면 그 자체가 단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식에서 단타 칠 때 분봉 켜놓고 이렇게 분봉 켜놓고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 변화가 있는 거. 어떻게 되지? 지금 넘어가나? 어쩌나? 뭐 지금 꺾이면 팔아야 되나? 단타도 똑같아요. 단타를 대응하는 것들도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똑같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코스피 쪽에 단타를 치겠다 해봐. 아침에 떴다 하락 출발하니까 전날 저녁에 매수한 사람들은 아침에 팔아야 되겠지? 팔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계속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다가 언제 돌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확인되면 매수가 들어가요. 쭉 급등했죠. 떨어질 때 팔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단타를 치면은 계속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솔직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단타라는 부분들은 이 변화하는 순간에 지금 이게 1분봉입니다. 이 변화하는 순간을 캐치해가지고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매도해서 문자가 나가면 이미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타 리딩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단타에 대한 기법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일봉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6시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시간이니까 6시간이면은 6일짜리의 패턴이 나오는 거지. 또는 더 길게 보게 되면 뭐 더 긴 시간 동안에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어쨌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단타를 진행을 하시고 계속 쳐다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땡처리야. 땡처리인데 치킨이 10,000원에 팔던 치킨과 땡처리에서 5,000원에 팔던 치킨이 다를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처음에 한 거는 싱싱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때 10,000원에 사간 통닭하고 저녁 때 다 돼가지고 10,000원에 사가는 통닭하고 5,000원에 사간 통닭하고 같은 통닭이에요. 근데 가격이 싸진 거지. 그럼 여러분들 언제 사면 되겠어요? 밤에 10,000원을 주고 산다. 정말 꼭 그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면 저녁에 5,000원짜리 사면 되잖아. 그래서 이마트 지금 가보세요. 이마트 같은데 홈플러스 같은 데 지금 가보세요. 가서 바로 어디로 직진하느냐? 수산 코너로 직진하세요. 그러면 생선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할인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할인이 다 붙어 있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개기세. 바로 사지 마시고 조금 더 버티세요. 딴 데 한 바퀴 돌고 오시면은 할인표가 또 붙어 있어. 처음에 10,000원 하던 고등어가 8,000원 내려갔다가 이제 5,000원에 파는 거야. 그때 사세요. 지금 마트에 가시면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0시에 문을 닫거든. 마트 요즘에 11시까지 하나요? 지금 가시면 그 할인 택이 붙어 있는 것을 고등어를, 갈치를 뭐 등등등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저 속에 들어있는 킹크랩이나 이런 것들은 할인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왜 할인이 안 되냐고 거기서 싸우면 안 돼. 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선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네. 먹는 아침에 것과 저녁 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냉장고에 냉장 보관이 되는 거거든. 얼음 위에 보관이 되는 거야. 물론 신선도가 아침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은 이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세일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죠? 네. 마지막 세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세일 딱지를 다 붙인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세일 딱지가 하나 더 오겠지? 그러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홀랑 집어가 버려. 그럼 나는 오늘 고등어를 살 수 있어 없어? 고등어가 한 마리 남았어요. 근데 10,000원짜리가 5,000원 택이 붙었어. 근데 지금 내가 9시고요.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10시에 마트가 문을 닫는데, 자, 택 하나 더 붙여서 3,000원에 팔면 사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원래 고등어가 5,000원이야? 홀랑 집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사는 거야. 고등어를 못 먹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가가지고 꽁치 통조림이나 사가지고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 되는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세일은 지금 시장에 붙어 있습니다. 세일 태그는 붙어 있어. 근데 더 싸질까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 안 하고 있어요.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살 테야. 그러면서 딴 데 가가지고 그냥 네, 다른 거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 더 싸질까봐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 지금 대기하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쌀 때 사는 게 정답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이 쌀 때인지 아니면 가격 태그가 하나 더 붙을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딱 집었는데, 저는 이런 경우도 있죠. 마트에 가서 생선을 딱 집었어요. 태그, 할인 태그가 붙어 있는 거. 근데 내가 한 바퀴 돌고 온 사이에 가격이 더 내려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나도 붙여주세요. 이 생선은 이게 가능해. 고등어는 가가지고 아니 할인 태그 지금 붙었네. 나 아직 안 사가 계산 안 했는데 나도 붙여주세요. 그럼 여기 붙여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계산해가지고 마트를 나갔어. 근데 할인돼가지고 너 나가자마자 바로 할인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바로 이거로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샀어. 근데 주가 더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환불하고 이걸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생선하고 다르게 누가 집어가더라도 주식은 남아있어요.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돼. 근데 그 가격이 그 가격이야. 뭐 4,950원이나 5,100원이나 그게 그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차이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정 밴드 범위를 정해놨다가 주가가 이제 오르는구나 생각이 되면 그럴 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원래 그 손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하나 붙여주세요. 저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쫓아다니죠. 저는 그런 거에 좀 민감합니다. 한 500원 정도 손해보는 거, 막 이런 거. 네. 짜증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매매를 이것저것 따라갔더니 어때요? 안 좋죠. 내가 오늘 KFC 이론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KFC. KFC 통닭 이론. 네. 알고 찾고 바꿔보자 이 얘기지. 문제를 알고 찾고 바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도대체 왜 이러지라고 생각 안 하신 분들 하나도 없어요. 시장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이가 없는데? 아니 이런 게 나오던 건가? 이런 일이 있었던가? 네. 저는 지금도 100원, 200원 연연하긴 하는데요. 주식에서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관합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루 1,000만 원씩 움직이는 거?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왜? 왜요? 이거는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버 머니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약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다발을 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이유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현금을 내가 지갑에 빵빵 넣어놓고 현금만 쓴다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잘 안 쓰는데 신용카드는 안 보이니까 막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러분 가치라는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인보다도 주식, 오히려 코인을 할 거라면 미국 시장에 가서 미국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저는 코인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기준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도 물론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 진리. 뭐가 있어요? 기업의 실적. 삼성전자가 처음에 그 기업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출이 50만 배 성장했답니다. 이거는 삼성이 잘 나가서 팔아먹고 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1,000억이다. 매출이 1,000억이야. 그러면 이게 5년 후에도 1,000억이겠느냐? 물론 회사에 따른 사양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봐보세요. 이런 빨간 내복, 네? 이런 빨간 내복 이런 거 옛날에 얼마였어요? 옛날에 5,000원이었어. 5,000원. 비싼 거 메이커는 7,000원이었어. 너무 옛날인가? 옛날에 5,000원이면 이런 티 샀다고. 지금 얼마 줘야 돼요? 5만 원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 자, 똑같은 옷을 만드는 진짜 빨간 내복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옷을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네? 이 옷을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1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이 됐겠죠.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의 그 가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 응?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부동산. 요즘에 금리 인하 떨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뭐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주택은 일단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아파트 하나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하나 사서 투자하려면. 대출이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좀 끼고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3-4억 원 있어야 되잖아. 네? 수도권에 아파트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 적어도 3-4억 원 있어야 된다고. 대출을 끼더라도. 서울에서는 이거는 소형 평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대출을 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 이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초기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거보다 더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코인이긴 한데 코인은 지금 가치를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 3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1억 3천인지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왜 1억 3천인데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비트코인이 어떤 뭐 회사라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매출을 발생시키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안 되고 있잖아. 거래 안 되죠. 뭐 기축통화 될 것이야. 옛날에 그런 기준들 때문에 옛날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넘게 올라가고 했었던 2017년도 당시 그랬었던 시점에서는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뭐 이제는 거래가 될 것이다. 등등등 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였어.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한번 폭락했다가 이제 다시 슬금슬금 오르는 건데 이제는 뭘로 들어가냐면 약간의 이제 그 투자의 어떤 그런 상품 정도로 되는 거죠. 상품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품. 그러니까 상품인데 가치는 없는 상품이야. 그냥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저는 분석이 안 되는 건 안 산다고 그랬죠. 그 바이오 쪽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분석이 안 된다는 것은 기업의 분석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평가가 되었다. 그럼 이건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이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거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지 않아요. 즉 이렇게 됐을 때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가격이 내려갔어. 이건 분석이 되죠. 기업의 가치는 여기인데 주가는 왜 여기에 있냐? 야 이거 굉장히 싼데? 이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거라면 미국 주식을 하세요, 차라리. 국내 주식 싫어가지고 나는 코인으로 갈란다. 아니, 미국 주식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소액만 하시거나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실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기업 가치는 더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 제가 그 얘기 계속 해드리죠. 뭐 D램의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D램의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지금 외국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그 가격을 보는 사이트가 있어. 그 사이트가 어디지? 하여튼 찾아서 보세요. 네, 제가 어딘지 알고 D램
그래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영어로 된 그 사이트라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리고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일단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DDR3, DDR4, 그 다음에 DDR5가 있습니다. D램의 가격 포인트를 보세요. DDR5의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물론 좀 내려갔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화살표가 멈춰 있죠. DDR4나 DDR3는 화살표가, DDR3는 하락폭이 더 커요. 잘 보셔야지 됩니다. 잘 보셔야지 돼요. 이거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만 보면 돼요. DDR4, D램.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어디 갔어? 여기 보세요. 여기 DDR4도 위쪽부터는 고사양부터는 가격이 안 내려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보세요. 여기 낸드 플래시 있죠?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미쳐버렸죠. 제가 아침에 해드린 얘기가 이거예요. HBM 가격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라서 낸드 플래시는 HBM은 찾아보세요. 네. 자, 근데 잘 봐보세요. DDR5는 가격이 고정이에요. DDR4는 가격이 다운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폭락입니다. 이 DDR4와 낸드 플래시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어요? 중국의 난입이라고 아침 말씀드렸죠. 중국의 대량 생산 가능성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DDR5는 안 되죠. 네,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 그럼 뭐죠? 아침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자, 제품의 포인트는요. DDR3는 지금 거의 안 쓴다 보시면 됩니다. DDR3는 잘 안 써요. 거의 안 쓴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할 때 메인보드에서 DDR3를 지원해주는 메인보드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DDR4고요. 그 다음에 DDR5겠죠? 네, 이제 5로 나옵니다. 4하고 5는 호환이 되지만 5는 4하고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왜? 새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겠습니까? DDR5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거랑 비교가 되냐면 제가 이 지금 방송하는 컴퓨터를 바꿔야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업데이트가 안 돼.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DDR4 쓰고 있거든요. 컴퓨터 사양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네, 아무튼 내 컴퓨터 사양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나쁜 사양은 아닌데 DDR4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기가예요. 그 다음에 뭐 i5일 거야. 몇 세대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i5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춘 컴퓨터예요. 이 당시에 이게 150만 원 이상이었어요. 네, 본체 가격만. 그 당시에는 최고 사양으로 맞췄다고 해서 맞춘 거예요. 최고 사양 바로 밑에 단계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 완전히 최고 사양은 아니고요. 그때 뭐 그랬으면 i7을 썼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150만 원 정도 넘어가는 부분을 선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요. 윈도우 11로 업데이트가 안 돼. 왜? 사양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사양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 이걸 중고로 팔아도 사다가 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방송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년도 이제 요맘때쯤 되면 이제 윈도우 10에 대한 업데이트가 끊깁니다. 윈도우가 없어져. 10이 안 돼. 계속 쓸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요즘에는 컴퓨터 안에 소중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PC를 바꿔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PC를 바꿔야 된다고. 저도 지금 노트북 있는 거 있는데 그 당시 그 삼성 아티브였죠? 네, 지금도 아티브로 나오나요? 좋은 거였어. 딱 샀는데 이제 못 써. 못 써요. 포맷을 싹 했는데도 크롬 하나 띄우면은 버벅 됩니다. 물론 오래된 거긴 하죠.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래 진짜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규 수요의 창출입니다. 교체의 주기입니다. 옛날에 윈도우 7이죠. 윈도우 7. 업데이트 안 되겠다. 윈도우 8 업데이트 안 된다. 넘어온 거잖아, 10으로. 그러면서 PC가 당연스럽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향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아시겠죠. DDR4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DDR5예요. 가격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야. 가격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USB는 버려야 돼, 솔직히. USB는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서버용에 들어가는 거, 뭐 SSD 큰 거, 네, 서버용 하드 이런 거, 막 60테라 막 이런 거, 64테라, 네, 이런 거,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은요, 이런 범용이죠, 뭐 USB 128기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감당이 안 됩니다. 뭐가 감당이 안 돼요? 중국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은 뭐 광군제 계속 연결하고 있으려나요? 알리익스프레스 인데 가보셨어요? 알리익스 이런 데 가보시면 옛날에는 이것도 진짜 좋아졌어. 옛날엔 다 중국어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알리에서 투자할 때는 알리에서 구매할 때는 다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뜨냐. 알리에서 구매할 때는 다 중국어 나는 그래 중국어 그때 할 줄 알아가지고 매매를 좀 했었는데 USB 한번 봐볼게요. USB 128기가 봐봐.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건 뻥이에요. 네, 뭐 700원에 2테라 꺼지라고 그래. 네, 3,000원 이런 게 정상 가격입니다 지금. 4,000원, 3,000원, 4,000원, 비싸면 6,000원. 이거 뻥이고요. 네, 테라 이렇게 나오는데 128기가. 이거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네, 네이버에서 그냥 USB 쳐도 돼요. 네이버. USB 128기가.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어머, 108기가에 글씨까지 써준다는데 9,000원이래요. 찾아보면 더 싼 것도 많습니다. 네. 뭐 8,000원 막 이래. 3,700원 막 그냥 막 이런 걸 사는 이런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옵니다. 그 가격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럼 그쪽은 버려야 돼요. 대신에 어느 쪽으로 승부를 해야 되냐? SSD 쪽에서 지금 낸드 플래시 범용 USB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격 인하된다, 떨어진다 말 많지만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거 이거 큰 거 있잖아요. 이런 SSD 같은 경우는 얘기가 없어. 응? 얘기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리포트들은 뭐냐?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정말 그렇게 나쁜 상황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지금 보세요. DDR5의 수요가 늘어날 텐데 DDR4의 수요를 계속 늘리겠습니까? 점점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런 진실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아요. 뭐만 나와? 얘네들 가격 떨어지니까 망했다. 망했대. 이거는 경쟁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서버용 SSD 뭐 엄청 큰 거 있잖아요. 60테라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열불을 좀 토했던 게
우리나라 국부 기술을 중국에다 제발 좀 유출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되면 완전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얘네들이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국한테 다 먹히게 되어 있어. 중국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의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적인 어떤 위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 니네가 그거 따라오면은 우리가 니네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내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치 팔지 말라는 얘기지. 예? 근데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래 중국이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기술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공장 복제하고 지랄하는 바람에 5년에서 6년 정도 더 격차가 단축이 됐다며.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실제로 보면은 5년에서 6년 후에 일어나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가다가는요, 격차가 점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엔 다 따라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배터리 봐봐요,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CAT에 중국산 배터리 안 쓴다, 안 쓴다 하지만 가격이 낮아지니까 2차 전지 나가리 되는 거 봐요. 무슨 품질? 아니? 똑같이 500km를 가는 거다. 품질? 아니, 가격이 우선이지. 조금 무거우면 어떠냐? 가격이 우선이지. 그리고 500km 안 가고 400km 가면 어떠냐? 가격이 우선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은 HBM4, HBM3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USB 쪽을 계속 중국이 들어오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용량의 낸드 플래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적층 기술이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근데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우리나라가 너무 만만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법을 잘해야 돼. 자기의 일신, 예? 그 편안함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공동체 사회에서 할 말입니까 이거? 네. 홀딱 벗겨 가지고 그냥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냥 소 뒤집거리면 이렇게 손 묶여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아주 그냥 이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밥줄을 끊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의 밥줄을 끊어 놓는 거야. 아니 우리는 뭐 일찍 이제 저는 굉장히 오래 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아까 늙으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치면 아이고 참 안타깝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할 거야? 나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내 세대, 내가 손주 정도까지는 좀 잘 살길 바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손주의 자식, 증손주까지야 내가 뭐 신경 쓸 겨를 없다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 손주까지는 어떻게 좀 그래도 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국부 유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는 어쨌든 이런 그 어떤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클이 돈단 말이에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간 이유는 뭐냐? AI 때문이잖아요. HBM이라는 게 갑자기 짜잔하고 등장을 해버렸어. 언제? 작년에. 짜잔하고 등장하면서 HBM이 갑자기 확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죠. 제가 노래를 만들어요. 노래 말고 여러분 드라마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어요.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 10부작을 만들고 있는데 3편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3편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 네. 3편까지 만들어 놨어요. 뭐 물론 이제 AI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살짝 들려 드릴까요? 아직 근데 수정을 해야 될 게 좀 많긴 많은데 OST 좀 뭐 그런 거. 네. 살짝 들어 봐요. 어 아니 보셨나요?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건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이번은 정말 다릅니다. 야, 들리세요? 뭐 요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AI를 통해서 나도 영어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AI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혁명이다. 네. 혁명이다 이거야, 혁명. 아니, 뭐 어느 시절 자민련입니까? 혁명이야, 혁명. 혁명이란 건 뭐냐면 어떤 게 붙어 있냐면 뭐 그 공산당 혁명 이런 거 말고요. 산업의 혁명입니다. 산업의 혁명. 시간의 단축이에요. 제가 만들어 보니까 알겠어. 10분짜리, 5분짜리 이런 단막극을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는지, 컷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편집 기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그걸 다 AI가 해주고 있어요. 물론 AI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뭐 한 5분 정도 분량을 하려면은 며칠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빨리 하는 건 뭐 내가 매달리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날 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네, 나중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나 봐가지고 네, 슬슬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되게 어색하고 아직은 이 TTS나 이런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저의 목소리를 많이 흉내내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괜찮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도 되게 어설프고 막 그렇긴 한데 신기하고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지만 점점점 엔비디아는 규모는 커지지만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다른 쪽에서 들어온다고 했죠. 빅테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HBM에 대한 부분을 하이닉스가 잡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같이 들어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고 저는 이제 쉴 시간에 만드는 거죠. 뭐 업무 시간에 만들거나 그러지 못하고요. 쉬는 시간에 만드는 겁니다. 밥 먹고 잠깐 쉴 때 뭐 30분 뭐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I한테 시켜놓는 거야. 네가 이만큼 해놔라. 그러면 내가 검사만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정도로 프로그램이 좋아졌어요. 야, 네가 이렇게 만들어놔. 그럼 내가 가서 딱 검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다시 수정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네, 그런 건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HBM의 수요가 확 늘어나긴 했어요. 자, 근데 아직 성수기는 오지 않았어. 왜? 현재 이 HBM은 D램의 전체 시장의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내년이 되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교체 주기가 왔을 때 사이클이 돕니다. 2017년도가 슈퍼 사이클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럼 HBM 플러스 슈퍼 사이클을 같이 붙여버리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 연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년도일지, 그죠? 내년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죠, 지금?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의심을 품어 본 적이 있어요.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거든? 근데 내년도에 갈 거야. 근데 얘네들이 예전부터 이제 HBM 때문에 AI 때문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 많이 올랐어. 근데 내년도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아. AI를 컴퓨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거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세팅을 일단은 내가 해야 돼. 처음에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세팅을 이렇게 세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챗 GPT. 네. 그 다음에 물론 다 돈을 내야 돼요. 챗 GPT도 돈 내야 됩니다. 3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챗 GPT. 물론 무료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이상해져. 그 기존에 내 것을 기억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돼요. 22달러입니다. 한 달에. 해외 결제를 해야 돼요. 챗 GPT. 그 다음에 뭐, 해외에 보면은 뭐 이미지 만드는 사이트. 뭐 그런 데 많이 있고요.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어도비 그런 것들 이용도 하셔도 되고.
뭐 많죠? 네. 요즘에 뭐 그림 만드는 데는 뭐 미드저니 뭐 이런 데도 있기도 하고 뭐 다 외국 사이트라서 애매하긴 한데 네. 뭐 그런 쪽으로들 많이 활용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이트를 활용하고 거기서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고 그 뭐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 못할 리가 없잖아요. 감성이 충만하신 분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건데요. 코스프레한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 입장, 여러분들이 외국인 생각해 보세요. 네? 외국인이다. 이거 생각해 봐. 아니 믿지는 마. 이럴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전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체 주기는 확실히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바꿔야 할 그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브 컴퓨터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바꿨나요? 올해 바꾼 것 같은데? 올해? 이번 연도에? 제가 서브 컴퓨터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멀쩡하게 잘 쓰던 컴퓨터를 지원이 안 돼서 바꿨어요. 지원이 안 돼서.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내가 구글 크롬 앱을 쓰는데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 페이지를 띄워놓으면은 제가 저쪽 컴퓨터에다가는 지금 HTS 창 10개,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소 6개에서 7개 정도 띄워놓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먹통이야 그냥. 왜냐면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영상도 보세요. 옛날에는 720 그런 그 픽셀이잖아요. 720 픽셀. 그리고 완전히 뭐 그 당시엔 좋았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4K, 4K. 완전 뭐 실사 같은 이미지 영상 나오죠. 그거는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편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옛날 걸로 하면 컴퓨터가 멈춥니다. 바꿔야 돼요. 프로그램이 바뀌고 지원 체제가 바뀌고 마더보드가 바뀝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 교체 주기가 오는 거야. 그게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슈퍼 사이클이 나오게 되죠. 대체적으로 한 5년 정도 주기를 보시면 되는데 5년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7, 8년? 그 정도 나오려나요? 네. 왜냐면 새로운 어떤 운영 체제나 이런 소프트웨어나 또는 뭐 DDR 그 메모리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코딩 같은 경우 이제 안 배우잖아요.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AI가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는 코딩에 대한 교육을 하나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이거 만들고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트에 주어진 값을 이용하고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내가 삼성전자라고 딱 쳐. 그러면은 삼성전자 차트가 쭉 나와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짝 아직은 저거가 되어 있진 않은데 이거 뭐 굳이 또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게 최종본이지? 이건가?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보네. 이건가? 어떤 거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 뜨긴 떴다. 뜨긴 떴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출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 어렵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네.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어떻게 뭐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프로그램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코딩 자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했는지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네. 자,
요런 정도거든요. 지금 뭐 거의 지금 이게 현재가. 네. 이거는 LG전자 이거 다 바꾸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이게 수정하라고 한 것까지 다 여기다 써놔 가지고 지랄 같은데 테이블은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가격,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은 무엇이냐? 현재의 저항선. 근데 이 빨간색 선은 뭐냐? 현재의 지지선. 이건 다 나중에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녹색 선은 자, 저항선 뚫고 넘어갔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여기 만약 지지선 깨고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이름만 딱 치고 확인 누르면 내가 지금 현재 위치, 그다음에 저항 지지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로 이제 만들고는 있어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 보기가 좀 편하겠죠? 네. 그럼 종목만 치고도 내가 지지선 저항선 어딘지 알 수가 있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LG전자 가격이 지금 얼마야? 지금 이 부분으로 와 있다는 거죠. 현재 가격 이거 오늘 걸로 지지가 한 건가? 12월 2일로 돼 있네. 네.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LG전자 볼까? 근데 비슷하게 지금 구현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돼요. 네.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L전자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선의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랑 봐보세요. 네. 이 그림이랑 비교하면 여기가 지지선의 얘기야. 여기. 직전 여기 저점. 네. 그 다음에 지지선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8만 한 1,000원쯤 되는 것 같은데 가격이 어디에 왜 그렇게 형성되는지 봐봐요. 8만 1,000원이면은 직전 저점이죠. 그죠? 보세요. 여기 직전 저점이죠. 네. 그 다음 거는 네. 가격이 10만 원 조금 넘어가는 자리예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 구간에 어떤 지지점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잘은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하는 거죠. 삼성전자? 그럼 그림을 또 만들어야 되나? 또 찾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알았어요. 삼성전자로 한번 또 찾아봅시다. 이런 거를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코드가 이런 뭐라고 그러죠? 미완성 작품들을 계속 만들면 안 되는데 005930 그러면 뭐라고 나왔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 저는 코딩은 몰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누가 만들어 준 거냐? 네, 전부 다 AI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는 명령만 입력해요. 야, 이거 좀 뭔가 그 인터페이스가 좀 보이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지지선은 바로 직전 저항 지지대로 나옵니다. 5만 원이네요. 그죠? 지지선은 49,900원. 바로 직전 저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저항 라인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58,300원까지 반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나서 58,300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6,700원까지 상승 가능. 만약에 재수없게 이번에 49,900원을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41,500원까지는 각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 지지선 저항선이 변화하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끝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언어를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은 얘가 그 프로그램 언어를 저한테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뭐라고? 야, 됐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 프로그램 언어는 코딩 배우신 분들은 금방금방 뚝딱뚝딱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AI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 코딩 이런 것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활성화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으셔가지고,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국 자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계속 영어로 쓰고 계시니까 이해하세요. 아니 그걸 봐도 모르겠다니까. 그거 봐도 몰라요. 아니 봐보세요. 주식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성투사 방송 한번 봐봐. 그걸 잘해줘. 근데 성투사가 막 이평선이요, 뭐 골든크로스요, 막 이런 얘기해. 내가 뭔 소리 알아야지. 네, 그죠? 그리고 공부를 새로 해야 돼. 코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야, 이거 지금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나왔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안 돼? 그럼 다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한계입니다. 내가 코딩을 배웠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사이클이 돌아설 텐데 아까도 설명 잠깐 드리다 말했지만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외국 놈들이 여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가가 더 올라갈 거래. 이렇게. 여기는 점점 점점점이에요.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뭔가 대단히 큰 사이클이 한번 올 것 같아. 슈퍼 사이클. 2017년도 같은. 네. 그동안 지랄 맞다가 크게 한번 올랐잖아요. 지수가. 기억나세요? 이때?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공교롭게 트럼프 집권 시기에 맞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거는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여기는 AI 혁명입니다.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PC의 교체 주기나 전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바로 그러한 내용들. 그럼 그것이 올 거라 생각을 해. 그럼 뭔가 큰 변화가 생기겠죠. 잘 보세요. 2017년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신고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AI 슈퍼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선주 슈퍼사이클이요? 2차 전지요? 바이오요?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가 올라가면, 특히 그 중에 반도체만 올라가면 시장은 2배 뛰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걸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이 갈 것 같아. 시장이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은 위치를 뛸 것 같아. 3,300보다 더 많이 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요. 더 많이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이 사고 싶을 거 아니야. 지금 사단이 개인들도 많이 달라붙어 있고 무거워 보여. 야, 차익 실현 좀 하고 가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갖다 붙이고 있잖아. 리포트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정말 가격 다운되는 거 맞아. 근데 이면의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거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 근데 그 이면의 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잖아. HBM이요? 얘네들이 HBM 까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걸 통이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 지금. 얘네들 뭐라고 했어요? HBM 뭐 안 될 것이다, 뭐 수요 감소할 것이라는 개소리 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쪽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있어요? 없죠? 삼성하고 하이닉스 깔 때만 하더라도 봐보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지 않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뭔가에 지금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이라면 놀아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 불만은 이거야. 주가 이렇게 외국인 손에 놀아나고 있고 이렇게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증시 안정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논리로 갔다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짜증나는 얘기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난 사겠다 이거죠. 그럼 지금 떨어진 건 어떻게 하겠느냐? 안 팔겠다 이거지. 내 주식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더 살 거야. 물량 더 할 겁니다. 어느 위주로? ST7 위주로 저는 계속 더 할 겁니다. 지금 포트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뭐 자동차 부품이나 또는 소부장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올라가야지만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일단 얘네에 집중해야 돼요. 얘네들에 집중해야 돼. 얘네들이 올라가야 돼요. 저는 이쪽에 비중을 더 늘릴 거예요. 대신에 포인트는 어떠냐? 지금이냐? 지금은 아닐 수도 있죠. 상승하면서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아. 올라갈 때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의 바닥권은 거의 진입을 했어요.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상황으로 주가를 올려줄 것이냐인데 오늘 금융투자가 제법 많이 매수했어요. 약간 의심이 됩니다. 얘네들은 뭔가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 바로 반등을 쳐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내일도 만약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리잖아. 그럼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8,000원 수준. 아까 전에 여기 해드렸잖아. 이게 그림이 하나 나오는 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 값을 설정하는 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내가 기억도 못할 정도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챗 GPT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억력을 꺼낼 수가 없어. 네, 아무튼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까지로 잡혀 있는 거죠. 58,300원이요. 그럼 그 즈음에서 저항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금융투자애들이 매도를 칠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앱으로 배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처음에 뛰어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내 생각하고 좀 달라요. 내 생각은 좀 다르고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자동 매매나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 계좌를 갖고 있으면 API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쉽지도 않고 네. AI가 여러분들 내가 예전부터 꿈꿔왔었던 것들을 다 만들어 줄 수가 있다니까요.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대단한 혁명 같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이 활용할 겁니다. 제가 주식과 관련된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옛날에 내가 했잖아요, 직접. 버가 높다면 뭐 KFC 통닭 이론 이렇게 노래를 내가 지금 했었다고. 근데 하나도 감동이 없죠. 근데 음악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가사 전달이 되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PBR도 있고요. EPS도 있고 노래도 아직 많이 있어요. 강아지 이론도 노래 만들어 놨고요. 네. 또 다른 노래도 제작하고 있죠. 노래를 만드는 건 이제는 적응이 되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주식에 접목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매매 프로그램은 아니죠. 자동으로 이제 이런 포지션 정리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끄집어낼 수 있는 자동 검색기 같은 거겠죠? 네. 그럼 나의 어떤 기법이나 나의 조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딱 누르면 종목 수가 띠리리리릭 나와서 이런 자동적으로 차트가 그려진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용도로 활용하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는 정도로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먼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도 코딩에 대한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AI에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썼고 쓰면 쓸수록 굉장한 매력과 굉장한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AI 써보고 AI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개인들이 만드는 AI 영화들 여러분들 뭐 흑백 사진 있잖아. 흑백 사진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필름 카메라에서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 늙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처럼 젊은 사람 말고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카메라 뒤에 뚜껑 따가지고 필름 끼워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고 띠릭띠릭띠릭 돌려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현상소 가가지고, 네. 근데 얼마 전에 등산하는데 어떤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코닥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것만 해도 칼라만 괜찮았는데 그 옛날에는 흑백이야. 근데 그거를 AI한테 줘가지고, 야, 칼라 사진으로 복원해봐. 칼라 사진으로 복원을 해줍니다. 미쳐버린 기술이죠. 네? 미쳐버린 기술 아닙니까? 일회용 카메라도 있었죠. 네. 이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AI를 깔 수가 있어. 왜냐면 모르니까. 깔 수 있어요. AI 그게 뭐 얼마 대단하겠어? 근데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혁명이라고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저도 써봤더니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양한 분야.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그림이면 그림, 드라마면 드라마, 뭐 주식이면 주식. 그 외에도 내가 원하는 어떤 가지 프로그램, 또 어떠한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의 어떤 지식을 조금만 입력해주면 내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다 현실화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AI 기술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뭐 가정용 청소기 뭐 등등 해서 제가 AI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그냥 써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정도까지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네, 활용해 보시면 아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하고 똑같이도 재생이 돼요. 제 목소리하고도. 그것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하고 좀 비슷한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네. 이건 노래 나온다, 이거. 투자 맞다 보고 보세요. 단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공과 감정의 팡망이만 처맞게 되는 이거 AI가 제 목소리를 한 거거든요. 비슷하죠? 좀 더 크게 틀어드릴까요? 제 목소리랑 비슷해요. 분이 얼마나 위험 보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공과 감정에 휘둘리면 귓방망이만 처맞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조금 아따 호구 왔는가? 조금 이제 감정이 실리진 않았어요. 네. 감정이 실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A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투는 이게 뭘 가지고 한 거냐면요. 저의 저녁 시황 있잖아요. 마감 시황. 그거를 통째로 줬어. 그 파일을. 그랬더니 AI가 저런 식으로 내 음성의 어떤 그런 높낮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입력한 텍스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AI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다고요. 이제 교육과 강의도 근데 방송도 지금 다 이렇게 해버리는 수가 있어.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무섭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네.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네.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건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한 번씩 보세요. 네. 얼굴 페이스가 네. 웹툰 스타일로 그렸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웹툰 스타일이라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게 원래 저의 얼굴이긴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머리 꾸미고 하면은 원래 20대 때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방송도 AI인데? 이거 얼굴만 따로 나가는 거고 목소리는 네. 맞아요. 네. 내가 지금 성투사로 보이냐? 쓸데없는 소리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속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아무튼, 네,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시장은 이미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게 왜 빵빵이를 글로 들어가냐? 시장은 이미 과하게, 네. 과하게 빠졌어, 과하게. 변검 같은 거 있죠, 변검.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요, 네. 시장이 과하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상승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세요. 상승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그 흐름의 주인공이 될 놈들을 먼저 잡으세요. 먼저 잡으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그걸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위쪽에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대단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손실은 아니야. 귀여운 정도입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서 물린 사람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한번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네, 여러분들 평단가에 달려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아직 회복을 못 했죠. 한 번도. 근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물렸어도 회복이 됐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정도에 샀다, 요 정도 샀다,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주가는 떨어져 있고, 이미 주가는 바닥에 진입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삥뽕님은 잘못한 것 같아요. 어느 수준에서 마이너스 20이냐가 중요한 거죠. 투자 원금에서 마이너스 20이면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원금에서요. 근데 뭐 이제 투자금은 어차피 더 커지니까 원금은 이만큼인데 내가 플러스 20. 그 대체적으로 수익이 났던 상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손실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 조금씩 팔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기다려.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지금은 건드리지 말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이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근데 그 반등에도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흐름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큰 거 잘라가지고 사시거나. 근데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나는 더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조정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죠. 지금 뭐 JYP나 뭐 NC소프트나 이런 거, NC소프트 봐보세요. NC소프트 요즘에 잘 올라간다고 말들 많은데 어떤 느낌이세요? 위에서 물려 있으면 지금 잘 올라가 봤자 감흥이 안 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작업을 쳐줘야 돼요. 작업을. 전환될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줘야 돼. 얘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정 구간까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삼정 같은 경우는 이미 비중이 많잖아요. 비중이 많으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중을 더 늘리기가 어렵다라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늘렸다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면 비중을 다시 축소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만약에 3전을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한 5% 정도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꺾인다 싶을 때 다시 이 샀던 5%만큼, 그러니까 10개를 더 샀어? 그러면 10개를 파는 거야. 10개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이 또 나왔죠? 그럼 다시 또 10개를 또 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개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개수로.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전략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좀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유료 방송에서는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포인트들은 어떻게든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중이 많은 상태이다. 근데 더 늘릴 수가 없어. 라고 한다라면 이 상태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평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아요. 떨어졌다 올라갈 때 추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떨어졌다 올라갈 때 추가 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 높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주가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중간한 위치들은 괜찮아요. 내가 저점대다 아니면 지금 수익권이다 이런 분들은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돼요. 고점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저점대고 지금 그 시점에서 더 내려갔기 때문에 손실 중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놔두시면 알아서 됩니다. 그럼 알아서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점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비중을 더 추가해줘야 돼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전하고 3전 우선주 저도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두 개를 합친 비중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두 개를 합친 비중으로 보셔야지 돼요. 매수할 때는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항대가 있어요. 이 저항을 넘겨줘야 돼요. 시장이고 삼성이고 간에 다 저항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2550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68,000원에서 70,000원 사이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돼요. 6만원 넘어 68,000원 아니죠.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 구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돌리는 자리까지 만들어져야지만이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삼성전자는 더 하락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반등 포인트가 내일이냐 모레냐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매수를 쉰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뭔가 돌리기 시작할 때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빨간 양봉 나온다 그럼 반등을 또 생각하면서 매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 포인트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게 아까 NC스포츠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완전 돌아서는 요 자리에서 사도 괜찮아. 여기 18만원 안 사고 22만원 산다고 막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렇게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배열 나오지 않으면 주가 못 오르는 거 당연한 거고요. 기업이 계속 떨어질 수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떨어진 기업들은 돌려서 정배열 전환이 되고 상승으로 전환될 겁니다. 왜? 이 종목들이 시장을 올릴 거고 얘네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고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언론에서는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겁을 주고 있지만 쥐뿔 꺼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나빠지는 건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해보라는 얘기요. 아니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슬그머니 말 바꿀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주식 안 하고 그냥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던 사람들이 지금 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22년도도 그랬고 23년도도 그랬죠. 시장은요. 리스크를 동반해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도 가져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긴 시간 동안의 주가 상승을 더 크게 여러분들한테 보상해 줄 겁니다. 주식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손절해서 넘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알테오젠 되는 거잖아.
손절해서 넘어가면 거기서 떨어져요. 지금 코인으로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지만 계속 횡보입니다. 코인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코인 비싸면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거 봐보세요. 코인 주가도 코인 가격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인을 시작해가지고 부귀영화를 과연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겠는가?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어때요? 좀 크게 봐봐요. 그렇게까지 크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걸 얻었어? 근데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지. 뭐 도지코인 이런 것도 또 떨어지고 있지만 도지코인도 지금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저거한 거 없어. 밑에서 사놓은 사람들이 돈을 번 거지. 그걸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 이거 죽이고 가야 돼요. 그 상당 기간 좀 옆으로 눕겠지. 그죠? 근데 보면 지금 막 급등했다, 다 올랐다,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시바이누 급등했다, 고 방금 뉴스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단기간의 상승은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요?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다 식었죠?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더 땡기고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신고가 상황을 매수할 때는 시장이 좋을 때예요. 시장이 나쁠 때는 밑에서 처박혀 있었던 대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걔네가 진입을 하는 순간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만 기억하세요. 주가가 더 내린다면 일단 기다리세요. 이게 정답이야. 내릴 때 계속 사지 마.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내릴 때 계속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올라가는 시점이 나올 거야. 눈에 보일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미 제가 또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상황이 보여질 거예요. 그냥 이것만 기억해. 이런 자리에 나올 때 사겠다. 이럴 때만 사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삼성전자고 뭐 코스피 시장인 간에 이 자리 나올 때 사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일 수도 있겠네.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뚫고 넘어갔다 또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이유가 있겠다는 걸 여기서 이런 걸 이해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는 네 주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말하랬자 저는 몰라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낮에 또 무방 있으니까 내일 낮에 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일 낮에는 좀 올라간 시장을 놓고 우리 좀 웃으면서 편안하게 좀 얘기해 보자고요. 그죠? 파이팅 하자고요. 자, 항상 우리가 마음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잡고 네, 성공적인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싸게 사는 것은 어떤 자리가 싸게 사는 것인가? 지금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가? 이 진실 뒤에 있는 아니지 현재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그런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활용하시고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조금 길었네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라서 그런 거야. 네, 마칩니다.